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뼈의 골절 유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뼈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또 보조적인 깁스 치료나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개 다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이곳에 어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후에 멍이 생기거나 이렇게 검붉게 혈액들이 피부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 어혈이라고 봅니다. 동의보감에서 맥 외로 흐르는 혈을 어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몸에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혈이라는 것들은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초반에 보다는 그날 저녁이나 좀 지나서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사고 난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담음이라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몸에서 이렇게 메스꺼움이나 두통, 소화불량이나 이렇게 근골격 질환이 아닌 질환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교통사고가 나면은 목부터 잡고 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경추, 요추, 특히 경추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편타성 손상이라 해서 채찍질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전방 추돌 같은 경우 부딪히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탁 뒷목 바지에 부딪히면서 경추에 엄청난 충격을 가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 제일 많은 후방 추돌 사고 같은 경우도 부딪히면서 뒤로 왔다가 다시 꺾이면서 목에 대한 통증이 제일 심합니다. 경추는 요추와 달리 지지 근육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추가 하는 일이 뇌를 보호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면 뇌에 대한 자극과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경추의 역할 자체도 목을 부드럽게 지지할 수 있는 정도만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경추에 대한 손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또한 통증도 오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추 염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환자분들이 허리를 많이 아파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허리 같은 경우는 지지 근육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튼튼한 부위이긴 하지만 이곳에 상처를 입으면 그만큼 통증 또한 심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의 굴신을 담당하는 척추 기립근도 있고 그 다음에 좌우를 잡아주고 또 허리를 지지해주는 요방형근 다양한 근육들이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대개 요즘에는 많이들 앓고 있는 디스크 질환과 같이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향후 치료하면서 재활 치료까지도 꾸준히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사고에서 통증 다발 부위의 세 번째로는 어깨 쪽 통증이 있겠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회전근개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각하면 파열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안전띠에 대해서 쇄골이 압박을 받으면서 오구돌기 쪽과 견봉 쪽의 인대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통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띠를 매서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꼭 안전벨트를 매주셔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방치료에서는 어혈이 중요합니다. 이 어혈을 제거해줘야지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혈은 기혈 흐름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또 노폐물 배출 또한 방해하기 때문에 한 곳에 꽁꽁 묻혀 있어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이 통증 또한 염증을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혈을 깨끗이 씻어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원상 회복도 그래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데에 한방 치료에서는 부항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 내에 통처에 음압을 이용해서 관을 붙이고 관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기혈 흐름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 부항 치료에서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건식 부항, 불부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습식 부항이라고 해서 직접 어혈을 빼는 치료가 있고, 간혹 환자분께서 부항컵 소독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부항컵은 소독을 하지 않고 씁니다. 왜냐하면 부항컵은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쓰고 나면 모두 다 폐기 처리하기 때문에 소독하지 않고 소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침은 치매 효과와 한약의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한방 치료법입니다. 특히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벌침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봉약침이라고 합니다. 꿀벌의 동낭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빼고 또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사용하는 정제된 약침입니다. 이 약침을 맞게 되면 통증 유발 인자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감약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혈약침, 소염약침을 사용하여 환자분의 질환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게 되면 원상 회복에 좀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심부 온도를 2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3배 증강된다고 합니다. 그때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치료법이 왕뜸입니다. 왕뜸을 쓰게 되면 통처에 생겼던 피로물질인 젖산의 배출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젖산은 근육을 뭉치게 하는, 그리고 경결을 만들어내는 피로물질인데요. 이 독소를 제거하게 되면 근육의 원상 회복과 치료에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방 물리요법으로는 간섭파를 이용한 ICT, 저주파를 이용한 텐스, 그다음에 핫백, 그다음에 심부의 통증 제어와 근육의 경결의 완화를 위해서 자기장 치료 등 여러 가지 한방 물리요법을 통해 가지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방 추나 치료는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렬하여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히들 교통사고가 난 이후 경추 같은 경우 일자목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추가 원래 C형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 나면 일자로 경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들은 뼈가 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텐트를 칠 때 잡아당기면 폴대가 서는 것처럼 뼈도 세우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따라서 추나 치료는 이 뼈의 커브를 원래대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도 풀어드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추나요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추 또한 틀어짐으로써 생기는 골반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골반이 불균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상적으로 몸이 옆으로만 가서 걸어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로 틀게 됩니다. 그때 과도한 뼈에 틀어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반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휘어진 요추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방 치료가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 20회까지는 가능하니까 20회 동안 충분히 척추의 교정을 바르게 잡으면 통증 해소나 그다음에 질환의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방 치료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한약 처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약으로 어혈을 제거해 주는 한약재를 쓰고요. 또한
관절과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 한약재를 사용하여 질환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약 처방에서 효과를 많이 보시려면 세 가지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정성, 두 번째는 처약을 다리는 처약자의 정성, 세 번째는 복용하는 환자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성을 다하여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빠른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는 모두 100% K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우수한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약침이나 한약 처방이 교통사고 한방치료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치료를 받으신 많은 환자분들이 근 80% 넘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의 빠른 회복과 원상 회복을 위하여 한방치료를 권해드립니다.